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인데 오늘은 형식적, 논리적 접근 방법 중심으로만 할 거예요. 뭐 내용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 있으면 분석은 해드릴게요. 하는데 일단 원래는 후반에 해야 되겠지만 본격적 풀이법은 아니고 단어 교체, 보기를 보고 푸는 거, 선택지 모순 관계 요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택지 보기 요거는 우리 동그라미 X 있었죠? 기억나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거니까 뭐 나는 하고서는 애들은 하지 마 그럼 좀 그렇고. 자, 전제 조건 내용 분석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준이 내용 분석해야 돼. 1차 풀이는 하는 거고 내용 분석을 안 하면 똑같아요. 자, 내용 분석하는 건 그 방법 내용 분석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요. 4등급 이하야. 자, 그거 하는 건 배경 지식을 익히고 좀 내공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전 풀이할 때는 제가 지금 풀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자 자기가 좀 푸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 연습을 하세요. 뭐 있었죠? 뭐 연습할 때 뭐 연습하라고 그랬어? 독서할 때 단어 교체하는 거 조심하기. 전제나 중심 문장 반대로 바꾸기. 수능의 전제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조사, 어미, 접속어, 부사를 보고 앞뒤를 추론, 추측, 판단하면서 읽기. 도표화, 기호화 하기. 단순히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고 정보가 집약된 부분은 도표로 바꿀 수도 있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거나 뭐 그냥 일반 표로 그린다거나 등등등 그런 거 연습 꾸준히 하시고. 자, 이거 어디다 적었었지? 자, 문제가 일단 자, 수능의 전제 뭐 있었지? 무조건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따진다. 정답은 무조건 한 개. 문제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 세모. 몇 번이 답이야? 세모. 5번. 그죠?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모르는데 선택지 봐서는 딱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래도 정답은 5번. 할 수 있죠? 네. 자, 보기가 나왔어. 선택지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이다. 세모는 세모이다. 이렇게 나갔어.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앞에 절에 같아야 돼. 그 내용이 뒤에 거랑 같아야 돼. 그럼 맞는 거. 요렇게 반대인데 주어도 반대고 서술부도 반대야.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도 맞는 거고 얘가 틀리면 얘도 틀리는 거. 이제 더 안 해줘도 되죠. 이거 왜 그런지. 응? 그럴 때 자, 보기의 내용이 앞에 절은 맞는데 뒤에 절에 맞지 않아. 그러면 틀린 거야. 앞에가 가정이야? 그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를 왔다 갔다 고려하고 본문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니야. 가정이니까 맞다고 치고 뒤에 게 따라와서 맞으면 맞는 거고 다르면 틀린 거야. 너무 단순하죠? 정말 수능이 이렇게 단순할까? 이게 단순해요. 응? 단순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 오류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은 좀 더 까다로워요. 수능은 좀 더 쉬워요. 깔끔해요. 문제 푸는 것도 평가원 거는 계산할 필요성이 있지만 수능은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오게끔 하는 장치를 숨겨둘 때가 많아요. 여러 번 보시면 그게 보여요. 그거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풀어오신 분들, 자, 독서 1, 2, 3번은 맞아요. 무리 없죠? 네. 그죠? 자, 여기서 2번만 잠깐만. 2번만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학습한 정보에 문제가 쭉 밑줄 치시고 문제가 없더라도 물결. 2번 문제 5번에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밑줄.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얘가 A 부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랑 같은 뜻이에요. 단어 구절이 교체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의미상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자, 열심히 다 풀어오셨으니까 슬비도 풀었죠? 혜민이 푼 거지? 네. 자, 그러면 5번, 11번 잠깐만 일부러 가렸어요. 답을 볼 수 있으니까 5번 뭐부터 할까? 5번, 11번 몇 번이 똑같더라? 40 몇 번인가? 33번도 가능하긴 한데 자 5번, 11번 푸는데 자 풀어왔지만 제가 풀린 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1번 문제 밑에다가 11번 문제 밑에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적은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자 11번 문제 밑에다가 자 공간 여유 두세요. 여유 두시고 요만큼 키워드릴게요. 요만큼 지금 이렇게 적을 거니까 여백 아이씨 다 봤냐? 아 못 봤지? 요만 그 아까 전 지금 4분 정도 해가지고 여백을 4분해서 왼쪽 4분의 1 정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4분의 1이요? 적어보세요. 그 위에다가 적어도요? 그럼 여백 활용해서 아니면 앞에 간지 앞뒤에 간지 있죠? 간지에 적으셔도 돼요. 자, 적으면서 들으면서 보시면서 하세요. 네. 자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 그리고 뒤에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수능 날에는 좀 빡빡해. 그래서 때로는 본문을 안 읽고 문제부터 읽고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원래는 그게 맞고요. 또는 특정 문장만 발췌해서 읽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요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 자, 앞에 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이 있는데 그 뒤에 문장이 자, 지금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구나. 자, 즉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자, 어떤 문장이 있는데 다음 문장에 즉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 요 앞에를 주지라고 하고 요 뒤에를 상술이라고 해요. 이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설명상 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이고요. 상술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서술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럴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유사하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빼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도 뒤에 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뜻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내면 요것도 빼버려요. 이렇게. 그럼 앞에 문장에 대해서 뒤에 문장의 상술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앞에는 범위를 넓은 단어를 써서 일반적, 포괄적 진술을 해요. 관념적, 추상적 진술을 하고 뒤에는 거기에 속하는 일부분, 구체적 진술, 특수한 사례를 든다거나 범위를 좁혀서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다 밑줄을 친 다음에 기억 이렇게 해놓고 기억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선택지에 단어 교체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말하고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요거를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 그럼 잠깐 보자. 자, 요 문장을 잠깐 보세요. 이것도 보면서 들으면서 빨리빨리 적으세요. 요만큼. 자, 키워드릴게요. 자, 고려시대 과거제는 봉건적 요소를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었다. 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고려시대 과거제는 봉건적 요소를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자, 얘들아,
봉건적 요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신분제. 신분제, 또 가부장적 질서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으려나? 그래, 신분제가 제일 크지. 자, 근데 이걸 그 뒤에 즉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고려시대 과거제는 혈연적, 지연적 요소를 배제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즉 나갔으니까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거란 말이야. 앞에를 중심, 주지라고 하면 밑에는 상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공통된 부분을 빼고 남은 부분이 같은 거야. 그럼 한번 지워볼게요. 자, 고려, 과거제, 진보적 지웠죠? 요소 배제 지웠어. 그럼 뭐만 남았니? 요만큼 남았죠? 그죠? 요만큼만 남았죠? 그러면 혈연적, 지연적 요소가 무슨 요소인 거야? 봉건적 요소에 속하는 거야. 봉건적 요소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문장 구조가 같잖아요. 지우고 남는 게 같은 거예요. 자, 어휘력이 있고 배경지식이 있으면 그냥 바로 또 고를 수 있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조를 보고 중복된 거 빼고 나머지가 같은 거예요. 되시죠? 예를 들어서 자, 요것도 기출이에요. 요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건 내가 도표로 바꾼 거예요. 글씨 지저분한데 읽어드릴게요. 자, 법률 지문이에요. A와 B가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B에게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가 B에게 A는 B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B는 그 대금에 해당이 되는 물건을 건네야 된다. 이럴 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변제한다고 하고 물건을 건네는 것을 변제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A도 변제할 의무가 있고 B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변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해줘요. 즉 건넬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변제했다라고 해요. 라고 나와요. 그래놓고 그 다음 단락에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서 그림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그 그림의 값을 돈을 지불했고 그럼 지불받은 B는 그림을 건넬 의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구조가 얘랑 똑같이 생겼죠? 이건 내가 본문에 있는 말을 표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B는 A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없다? 다시. B는 A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랑 같은 거니까.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그래놓고 보기를 준 거예요. 이게 구평 수능 순서를 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증언과 그러고 한 번은 유언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보기에다가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유언을 할게. 유언. A가 B에게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뭐 손자일 수도 있고 등등 유산을 남기겠다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A가 뭐 미리 죽기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A가 죽은 다음에 A의 법정 대리인이 그걸 시행을 하겠죠? 그럴 때 자, A의 법정 대리인이 B에게 유산을 넘길 의무가 있다라고 보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선택지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A와 B는 모두 변제의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누가 있어요? 둘 다 있어요? A만 있어요? B만 있어요? A, B. 자, B는 화살표 이렇게 하나만 돼 있죠? 야, 돌아가는 사람, 죽은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는 B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B는 변제 의무가 없어요.
근데 A의 법정 대리인은 유산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위치가 어디랑 똑같니? 똑같죠, 이렇게. 여기 똑같잖아. 구조가 동일하면 의미가 같다. 순서를 바꿔놓으면 그걸 잘 잡아가지고 빼버리고 나머지가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갸우뚱 아리송해?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5번 문제. 자 일단 5번 문제 잠깐만. 자 5번 문제 읽어줘봐. 어떻게 돼있지 5번 문제가요?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이 문제 아닌가 본데 잠깐만. 맞기는 맞는데 순서를 조금 잠깐만. 이거 아니구나.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 11번 문제를 먼저 할게요. 11번 문제를 먼저 하는데 자 5번도 해당이 되는데 자 11번을 먼저 할게요. 자 11번 문제 한번 읽어줘 볼래요? 내가 지금 탁 키우면서 여러분 보게 되니까.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케이 가볼게요. 자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세요. 자 지금 연습이니까 이미 답은 알고 있으시잖아요. 답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고르기 위한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그는 뭐뭐라고 주장했다. 근데 뒤에 문장 보니까 는 것이다 그랬죠. 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 거가 주지 뒤에 거가 상술이에요. 같은 거의 뜻이. 근데 밑줄을 부분적으로만 쳐놨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다가만 밑줄을 친 거야. 근데 순서를 바꿔놨어. 그러면 어디가 요거랑 같은 말인지를 찾아서 그 말이 들어간 게 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물론 이때 단어를 살짝 교체할 수도 있어. 순서도 교체하지만 단어도 교체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파편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깰파자 조각편자예요. 파편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유기적 결합이에요. 파편화된 공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반대인 거예요. 공중은 뭔지 알죠? 공중이 뭐냐? 그거 아니야. 공중이 뭐야? 대기야? 공중이 뭐야? 크라우드. 대중. 이게 사람들. 그렇게 한자는 그렇게 쓰는데 대중. 여러 사람. 응? 공중이야. 얘들 봐라. 공중을 스카이도 생각하고 쓴 거야? 아니요. 대중이야. 클라우드. 그러면 걔들이 파편화됐어. 그러니까 애새끼들이 조각조각 난 거지. 이기적이야. 개별적이야. 서로 자기 욕심만 챙겨. 파편화된 거예요. 파편화된 공중이 괜찮아. 저 팔아도 돼. 지금 알면 되지. 이런 거구나 해서 알면 되지. 응? 무리 중자에 무리 중자. 응? 파편화된 공중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유기적. 마치 생명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결합시켜. 그러니까 파편화된 거와 결합이 반대인 거야. 유기적 결합은 알지? 네. 그럼 얘랑 반대겠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이거 몰랐던 사람은. 응? 자,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자, 읽으실 때 위해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화살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읽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냥 표시 안 하고 쭉 빠르게 읽으면 그게 더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수능 날에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연습은 좀 해놓으셔야 돼. 응?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나도 더 느려져. 학생 때 그냥 쭈쭈쭈 읽으면 다 나와. 그랬는데 한 10년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나와 이제는.
이거 오히려 역효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밑줄도 안 치고 쭉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근데 수능 날은 그게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연습은 해놓으셔야 돼. 자, 유기적 결합을 위에 그랬잖아. 그게 최종이잖아. 그 화살표가 이렇게 와야지. 처바에서처럼 화살표 이렇게.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줘야 돼. 그러면 자,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 공적 담론의 장을. 그 누가 이끌어? 언론이. 자,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만들고 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유기적으로 공중이 결합되는 거예요. 됐죠? 그 왼쪽에 파편화된 공중, 오른쪽 유기적 결합, 가운데 화살표 뭐가 들어가야 돼? 뭐를 통해? 자, 파편화된 공중이야.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뭐를 통해?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이걸 누가 만들어? 언론이. 네, 되죠? 그러면 자, 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요거를 같은 말이 어려운 건지 확인해야지. 응? 빼시면 자,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요건 여기 있지. 그지? 요건 빼버려야지. 그럼 빼버리고 이만큼이 나머지죠. 잘 봐야 돼. 자,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요거는 요 뒷부분이잖아. 빼버리고 나머지가 요 부분이야. 요 부분과 유사하게 단어가 교체된 게 들어간 게 답이야.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자, 눈동자들이 보니까 저게 뭔 소리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밑줄 치시고 여기 핵심이 뭐야?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자, 다시 이렇게 봐봐. 이만큼 중에 이만큼 요거랑 여기랑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밑줄이 여기만 쳤잖니? 요 뒤에는 없죠. 이렇게. 근데 요 부분이 보면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그걸 빼버리고 나머지 밑줄 안 친 부분 이만큼이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요 말이 들어간 게 답. 그럼 답이 훨씬 빨리 나와. 다 풀어오셨으니까 선택지 확인해 보세요.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자, 이걸 단어 교체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1번이죠? 자, 여기서 논의에 참여할 때 이게 유기적 결합.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간 게 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혜민이 이해됐니? 네. 소비는 까딱한 거 보니까 이해된 거 같고. 나연이 이해됐어요? 네. 유진이 이해됐어요? 네. 준이야? 됐어요? 자, 문제색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자, 1번에 자, 요거는 이렇게 밑줄 쳐볼까요? 각자의 이게 뭐예요? 파편화. 이건 제일 처음에 지워줘야 돼.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자, 다 풀어 오시긴 했지만 자, 5번. 자, 5번 보실게요. 5번 문제가 프레드릭, 여러분 답 못 보게 하려고 내가 휙 넘겼어요. 근데 답은 표시돼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표시한 걸 못 보게 하려고. 응? 자, 프레드릭 제임슨의 입장에서 기억을 뭐라고 그랬죠? 에 대한 평가라고 그랬냐? 읽어줘봐. 기억을. 오케이. 기억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문장 잠깐 보세요. 자, 평상시 공부하실 때는 내용을 가능한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조도 분석하고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몇 번씩 얘기하는데 미안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를 풀이법 해주면 풀이법은 주장창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응? 반드시 2차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전 풀이할 땐 요 방법 쓰시고 1차 풀이할 때는 방법 쓰시고. 자, 이 문장 잠깐 볼게요.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제에 해당한다. 자, 초창기 수능에는요,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말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대개는 이러한 걸 앞에 게를 가리키지, 어렵게 낼 때에는 지시하는 말이 뒤에 나오기도 했어요. 어렵지 그거는. 응? 근데 요즘은 지시어가 가리키는 말을 문제를 본 적 없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적어도 설명문, 논설문 이런 지문 읽을 때에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말이 앞에 문장 중에 어디 부분인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자, 이러한 가리키는 말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프레드릭 제임스니까 요거 잘 읽어볼게요. 자,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어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 영화에는 사회가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프레드릭은 뭐를 통해? 서사를 통해. 여러분 서사 그럼 무슨 생각 또 뭐랑 같은 말이야? 줄거리, 이야기 떠오르죠? 일단 그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 이 무슨 의미? 대등적 연결음이. 그 파편적 몰라. 분산적 이랑 같은 뜻인 거야. 분산도 몰라. 그러면 그 뒤에 반대말이 나올 거야. 아, 얘랑 반대겠군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응? 자, 확률과 통계 배우는 사람들 분산 알지? 아직 안 배워요. 좋아. 분산 흩어져 있다. 응? 너는 분산됐다는 말 쓰잖아. 그건 알아요. 그래 그 분산 쓰면 돼. 그 분산이야. 분산적이고 파편적 같은 뜻이야. 때문에 그 총체적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한 10년쯤 지난 후에, 50년쯤, 100년쯤 지난 후에, 한 200년쯤 지난 후에는 후대인들이 아, 그 당시 몇 년대에는 이랬어 라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총체적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말로 역사가 된 이후에, 같은 말 써.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즉 역사가 된 이후에 야 파악된다. 다시 읽어봐. 자, 서사를 통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총체적 양상은 이렇게 한 때에 파악된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위에 거랑 이렇게 같은 말이야. 그죠? 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서사를 통해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자, 서사를 통해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총체적 양상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야. 연결. 즉 총체적 양상은 서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총체적 양상은 역사가 된 이후에 파악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혜민이 표정이 잘 이해가 안 되나? 됐어요?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꿔봐. 혜민이 바꿔봐. 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 여기 있는 말도 이용해가지고.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되고 파편적이야. 그래서 우리 총체적 알 수가 없어. 네. 근데 서사적으로 엮으면, 역사가 되면, 과거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현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려면 현재를 뭐처럼 보면 돼? 뭐화 시키면 돼? 역사화. 무슨 화? 다른 말로 서사화. 과거, 현재, 미래. 과거화 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 객관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서사적으로 볼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역사처럼 볼 수 있다면 같은 뜻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응? 됐죠?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 양상 파악. 자,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다시 서사를 통해 총체적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총체적 양상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문증은 다 같은 거야. 서사를 통해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 흐른 뒤에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다 같은 말이지 뭘. 이게 됐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누구냐? 프레드릭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 그리고 서사화, 역사화, 과거화 하면 사회를 뭐 할 수 있다? 총체적 조망이 가능하다. 총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됐죠?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 양반 정신없게 했냐. 같은 말을 지금 몇 번 쓴 거냐. 한 5번 정도, 4번? 같은 말 계속 쓴 거야. 한다.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자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다.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서사화. 시간이 흐른 것처럼 역사처럼 과거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잠깐. 이러한이 가리키는 말 지시어. 요 앞에 내용이죠? 자, 요거의 의미는 요 앞에 이러한이 붙었으니까 요 앞에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핵심어가 들어간 게 답. 그래서 핵심어 찾는 능력 필요하다고 그랬죠? 핵심어 저는 이렇게 2개 뽑았어요. 회고적 방식으로 완료된 과거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선택지에 뭐가 들어간 게 답이야? 회고적 방식으로 완료된 과거처럼. 만약에 선택지에 현재로, 미래로 틀린 거야. 과거에 반대말 들어간 거 틀린 거야. 지워. 그렇게 해서 지워도 되고 완료된 과거처럼 회고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골라도 되고. 됐죠? 그럼 여기 지금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자, 정답이 완료된 과거처럼 들어가 있죠? 밑줄. 뭐화해서 본다? 무슨 화? 역사화, 또 다른 말로 서사화는 물론 안 나왔지만 좋아. 역사화, 서사화. 됐죠? 현재 시점에서 아니죠? 치워. 미래에 완료되는 아니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아니야. 미래 시점에서 아니야. 너무 쉽죠? 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맞았을 거예요. 아닌가? 자, 틀려서 상관없는데 맞았더라도 빠르게 풀기 위해서. 됐죠? 자, 됐지? 유진이 이거 완전히 됐지? 네. 응.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기 전에 위에다가 쓰세요. 자, 위에다가 잠깐만 쓰기 전에 제대로 맞나? 보기의 관점을 이끌 비판하는 것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말을 못 알아듣는 착각하는 애들 학생들이 있던데, 자, 일단 가기 전에 잠깐 얘들아, 자, 문제를 설계한 분들이 문제를 내는데 보기를 집어넣었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보기는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겠니? 없겠니?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있는 거를 넣겠지. 그러면 제시문을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거꾸로 그러면
보기를 보면 제시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시문 내용이 엄청 길잖니? 어디가 핵심인지도 읽어봐야 할 거 아니니? 근데 보기는 쓸데없는 거 줬겠니? 핵심 줬겠니? 핵심 줬겠지. 그럼 보기를 보면 제시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핵심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를 마지막에 봐야 되냐? 보기를 먼저 봐야지. 보기를 보면 앞에 무슨 내용 나올지 이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야. 자,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과 입장이나 관점이 같을 때 또는 반대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 입장이 같다고 하는 경우에는 윗글의 중심, 핵심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경우 또는 앞에 중심 개념의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그러겠죠? 자,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반대 경우라면 보기의 내용이 제시문과 반대야. 그러면 반대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겠니? 알 수 없는 거니? 알 수 있지. 보기의 핵심을 골라서 그걸 반대로 바꾸면 그게 본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보기를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사, 어미, 접속, 부서, 발문이든 보기든 선지든에 있는 말 보고 여러분 추론할 수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대화할 때 응? 이런 거 있잖아. 너네 아씨 이런 거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또 늦었어요. 개새끼가 이 새끼 맨날 늦어. 응? 그래서 딱 화가 나 이렇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야 미안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그럼 혜민이 너 뭐라고 할래? 이번은? 그렇지 저런 응? 저기 똘똘한 거지. 보통 여학생들 어떡하냐? 아니야 너 그러면 너 이용당해 이 새끼야. 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족하고 착한데 이 개새끼들이 이용해 먹는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는 말투는 보통 여자들 어떡하냐? 뭘 잘못했는데? 이러지. 잘못한 건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알아? 이러지. 맞는 짜증나는 대답이지 그거는. 뭘 잘못했어? 씨발 잘못했다고 하면 됐지 뭘 잘못했냐고 또 물어봐. 그럼 이제 이것저것 막 나오는 거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헤어지는 거야. 자,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이번에는 얘는 더 짜증나는 애다. 논리적이긴 한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그럼 저번엔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뜻이지? 그지?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봐줘. 너네는 그걸 찾아야 돼. 너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일상에선 그렇게 안 하지. 만약에 남자친구가 왔는데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걸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남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알았어 이러면 이 새끼 안 고쳐져. 유진아 너무 착해도 안 돼. 한 번은 봐주고 한 번은 봐준다고 치자. 네. 알았어 그래 좋은데 대신에 너 다음번도 오면 뼈를 추려버린다 이 새끼야 이래야지. 아, 좋네. 뼈를 추려버려. 응? 뼈도 못 추리면 안 되고 뼈는 추려줘. 네. 그럼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자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자 원래 문제가 얘들아 얘가 발문이 비판할 때 적절한 게 나왔었어. 자 그럼 비판한다고 나오면 질문이에요. 본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일까 반대 내용일까? 반대. 비판이면 대체로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윗글과 보기는 반대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기의 핵심어를 골라서 핵심어의 반대 이러니까 완전 반대로 하면 바꾸던데 이거를 말 이상하게 바꾸더라고 애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보기의 핵심어를 이용해서 반대 주장을 한다. 보기에 이거를 말이 좀 다르게 이따 나올 건데 핵심어의 반대말 바꾸면 애들이 이상하게 바꾸더라고. 이따 말해줄게. 나도 황당했어. 그래서 그런 경우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 보기의 핵심어를 고르고 그 핵심을 이용해서 반대 주장. 같은 말 같지? 보기의 반대, 핵심의 반대 같은 말 같지? 근데 결과값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 일단
보기의 핵심을 고르고 그 핵심어를 이용해서 반대로 바꾸는 거야. 자, 근데 잠깐. 근데 자, 요거 그 몇 번 문제냐? 12번 문제니? 12번 문제는 맞나요? 보기 있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인가 봐. 6번 문제 봐봐. 6번 문제. 네. 6번 보기 문제죠? 네. 자, 이 보기 문제가 평가할 때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네. 발문이 평가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신유형 아닌 신유형이에요. 평가한다고 하는 것도 과거에 있긴 있었는데 평가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유사한 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 비판 그러면 반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기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평가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앞에 있는 A를 보긴 봐야 돼. 그러니까 독서를 쉽게 내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게 문제를 설계한 것 같아요. A를 안 보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를 봐야 돼요. 근데 감각 있는 사람 보기보다 반대기를 찍을 수 있긴 해. 근데 일단 A를 한번 봐보자. A 봐보세요. A 읽으세요. A 읽으세요. 같이 읽어줄게. 수비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아, 그치?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SF 영화 전에도 소설이죠, 소설.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동경심을 충족해왔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충족해준다는 거야? SF가. 응? 특히 수비는 이상적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어. 응? 근데 SF도 만들었는데 그게 유사성이 있어. 있고 그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SF에서도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한 SF글이 SF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비는 주장한다. 일단 수비는 SF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SF는 현실 너머에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럼 가기 전에 자, 유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한다고 쳐보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수비는 뭐라고 비판하겠니? 자,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지. 여기 밑줄 쳐봐. 이렇게. SF 역할이 이게 핵심이야. 자, 이 말에 대해서 수비야, 비판해봐. 수빈 이를 비판해봐. 여기 있는 말들 활용 반대로 바꿔봐. 요런 게 핵심. 요거 그다음에 요거 두 개를 씹으면 돼. 어이, 수빈 씨. 잠깐만. 수빈. 수빈 씨. 이상적 세계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이 중요해요. 뭔 현실 너머야? 라고 하든가. 이거밖에 없나? 이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상적 세계가 없는데 뭘 어떻게 탐색해? 현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현실에서 찾아야지. 이게 비판이에요. 일단 1단계는 같은지 다른지부터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세요. 6번 문제 옆에다가 6번 문제 밑에다가 자, 답 표시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거 선생님 거 넣은 거예요. 프린트. 2026학년도 9월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옆에다가 발문에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글씨 좀 지저분해 쓰는데 이렇게 밑으로 쓸 필요 없고 옆에 써도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보기가
자, 이거 내가 예쁘게 써줄게. 예쁘게 써줄게. 자,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자, 1단계 우선 1단계로 보기가 윗글 제시문 여기서는 A죠. 제시문 여기서는 A예요. 과 6번 문제 9월 6번이에요. 제시문과 유사한 내용인지 반대 관점인지 먼저 판단한다. 선생님 앞에 6번 문제 앞에 있는 발문에서 그 숙제고 그거 미안해. 그 숙제 이건 다음 주 숙제고 우리 해온 것 중에 9번 26학년도 9월 6번 문제예요. 앞에 A 빠르게 보시고 자 아까 수비는 SF의 기능을 긍정적 부정적 긍정했었죠. 그러면 그 6번 문제 밑에 보기라고 써있진 않지만 네모의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중심 문장 한번 표시해보세요. 표시해보시고 자 6번 문제 보기를 읽으시고 중심 문장을 밑줄 쳐보세요. 이미 밑줄 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만 해두시고요. 선생님 문제 풀어왔어 그거? 너 여행 가서 못 풀었니? 일단 다음 주 거 25년 6월을 풀어오세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앞에 A하고 6번에 보기라고 그냥 할게요.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에요? 반대 내용이에요? 반대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원래는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여기서는 비판인 거예요. 근데 평가라고 하면 비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 선생님들 풀이해 줄 때 다 그냥 비판으로 풀거든요. 그럼 함정이 빠질 수 있어요. 함정이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유사한 걸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맨날 도식적으로 풀다 보면 함정이 빠지기도 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사람들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화되기 이전에 좀 한참 위로 올라가가지고 단순한 생물의 어떤 정자나 난자 세포에 침투가 된 거지. 그래서 갈라지면서 대부분의 생물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세포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포 소기관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는 공생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단락은 뭐 세포 소기관화에 대해서 쓰고 다음 단락에서 공생관계를 쓴 거야. 근데 이제 보기를 줬어.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시킨 것을 알맞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보기를 봤더니 두 단락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앞에 단락을 읽었더니 얘가 공생관계야. 그럼 이제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그럼 밑에는 세포 소기관화겠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안 읽어도 미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틀려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공생관계인데 한쪽이 죽어도 다른 한쪽이 죽진 않아. 뭐 악어, 새와 악어 이런 건 안 죽잖아요. 근데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는 공생관계도 있어요. 근데 세포 소기관화는 아니야. 공생관계는 맞는데 한쪽이 죽으면 한쪽도 죽어. 좀 더 밀접한 공생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공생관계 1, 공생관계 2로 낸 건데 학생들이 여기 공생관계 나와서 밑에는 세포 소기관화겠구나 하고 지레짐작으로 풀었다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10몇 프로 그랬는데
나중에 마더텅에 실린 거 이게 7.5% 나오더라고. 100명 중에 한 7명 맞은 거야. 아주 극악의 난이도였던 거야. 근데 난이도가 어려우냐? 그건 아닌데 선입견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선입견을 건드는 문제가 오답이 높아요. 등급이 높을수록 틀리는 문제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신기해. 4등급은 안 틀리는데 1등급만 틀리는 문제도 있어. 여러분 화작 주로 선택할 거니까 그 22학년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얘기했을 거래 아마.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해외 이렇게 하는데 해외가 있었니? 기억나요? 찾아보니까 해외가 아니야. 해의야. 이 새끼 똑바로 봐야지. 그 두 번째 또 왔어. 해외 그러게 너도냐? 이 새끼가 해의야. 근데 걔도 1등급이야. 둘 다 1등급이었어. 또 한 놈은 또 왔어. 선생님 이 새끼 목소리 깔아다오죠. 선생님 해외. 이때 제가 주의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 봐라. 다 1등급이야. 3명이 전부 다. 4등급 이하는 오지도 않아. 물론 질문 안 했을 수도 있지만 4등급, 3등급, 4등급 오히려 맞은 거야. 그래서 1, 2등급만 틀렸어. 1등급만 틀렸어. 그러면 1등급만 틀리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왜 틀렸어? 첫 번째 줄에 국내 청소년 과소비 풍족이 나오니까 국내 이거를 떠올리고 연상을 한 거야. 그럼 뒤에 해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은데 짐작하고 추론하고 예측하고 있는 건 좋은데 항상 열어놔야 돼. 가능성을. 유연성 있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유형을 익히는 건 좋지만 너무 고정관념이 돼도 안 돼. 적절하게 유지해야 돼. 이게 어려워. 자, 이거 평가. 이거 내가 강조했어요. 선생님 해설제도 보면 다 그냥 비판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근데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비판일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A 보고 유사한 건지 비판인지 유사한 건지 반대인지 판단 먼저 하고 진행해라. 알았죠? 자, 그럼 여기 핵심어가 뭐예요? 저는 여기 올랐는데, 자, 이런 결말은 끊어요. 한번 읽어볼까 그래도? 수많은 SF나 소설, 유토피아를 소재로 쓰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인의 것임을 말해준다. 인간의 욕망은 본인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F 영화에서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다. SF 작품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 얘들아. 근데 그러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게 아닌 거야. 하지만 부터가 핵심이에요. 끊으세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더 뒤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런 결말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아까 우리 예상 반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상 세계는 없어. 응? 과 더불어 표시 더불어 플러스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걸 내가 반대로 바꾸라고 그랬더니 반대해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뭐라고 했더라 애들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미래에 존재한다 이렇게 했던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애가 있더라고.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를 반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너머에 존재해. 이렇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해답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을 말해준다. 요거는 반론이 오히려 가깝겠다. 그치?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까 수빈의 이론 아니죠? 응? 그러니까 자, 요걸 가지고 수빈을 비판해야 되는 거야. 현실 너머에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당신은 현실 너머에서 이상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수빈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자, 수빈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가 있잖아. 반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적 세계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실 너머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수빈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수빈 아까 이상이 어디 있다고 봤어? 현실 너머에.
그럼 비판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상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너머에서 이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상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요거는 미리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니? 밑줄 치세요.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계 수빈이었죠. 수정될 필요가 있다. 비판인 거예요. 밑줄 내가 친 거 같이 치셔야 돼 이렇게. 자, 모색이 뭐야? 너무 무시하나? 모색이 뭐야? 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색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모색 질문하던데 뭘? 모색이 뭐야? 모색이? 찾는 거. 응? 찾는 거. 그렇지. 색자가 찾을 색자예요. 탐은 앞에. 자 수빈 봐. 탐색 밑줄. 여기는 모색. 유진아, 모색이라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탐색은? 탐색 알죠. 아 그래? 네. 모자가 무슨 모자야? 색은 한자는 몰라요. 뜻은.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찾아보시라는 거야. 색은 찾을 색자예요. 아, 여기 색 인덱스 색인이라는 거 있죠? 색인 왜 집어넣니? 찾기 좋으라고 쭉 정렬해 놓은 게 인덱스 색인이잖아요. 그 색이 찾을 색자예요. 근데 모색 그럼 모는 자 핸드폰들 있지? 한자 모색 찾아봐. 빨리 찾아. 어학사전으로 모색. 나도 찾을까? 모색. 그 모색 나오면 모자를 다시 한번 치시면 그 모자가 무슨 뜻인지 나와요. 되게 많은데. 본뜨다. 뭐 본뜨다 탐색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한자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 들어가죠. 이렇게 얘가 손숫자예요. 손을 뜻해요. 손 이렇게 더듬 해가지고 찾는 게 모색인 거예요. 이왕이면 탐색도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좀 찝찝하고 완벽하게 모르겠어 그럼 찾으세요. 어휘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필이요 찾을. 찾을 다 탐에도 손숫자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요. 그죠? 손으로 더듬더 만져가고 찾는 게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물론 탐색, 모색은 다 어느 정도 알지. 뭐 탐색, 검색, 모색, 또 색자 들어간 것도 뭐 있냐? 수색, 그런 거. 오케이. 그런 거. 뭐 그러면 외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6번 문제 어때요? 좋아요. 너무 쉽죠? 네. 근데 이거를 틀려? 근데 이것도 3점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응? 근데 어쨌든 속도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요거 풀고 요렇게 올라가서 거꾸로 풀어도 돼요. 됐죠? 자, 지금 우리가 몇 번 풀었죠? 5번, 6번, 11번 아까 미리 풀었었죠? 33번도 되는데 자, 33번도 되는데 이거 문학이죠? 문학인데 자, 33번 잠깐 볼게요. 자, 33번 기억부터 미음 요거만 하고 잠깐 쉬든가 할게.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야. 그럴 때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잠깐 볼까? 보면 안 돼. 보면 안 되고 자 34번을 먼저 보는 거예요. 34번은 자체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답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림을 안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34를 보고 이렇게 가는데 기억부터 미음까지 밑줄을 쭉 쳤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이 문제를 소설 문제를 낸다고 치자. 5군데 밑줄을 치고 뭐 잘못된 것 올바른 것 문제를 냈다고 쳐.
그러면 밑줄을 어디다 치겠니? 띄엄띄엄 주면. 띄엄띄엄 옳지 중요한 부분에 치는 거지. 한 단락에 몰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군데군데 핵심적인 사항에 밑줄 쳐가지고 기억부터 미음까지만 읽어도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면 밑줄 친 것만 읽어도 되는 거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밑줄 친 것만 보고 윤곽은 잡은 다음에 가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밑줄 친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는 낼 수 있을까요? 없네요. 왜? 태클 들어와요. 이거 당신이 주장한 대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 밑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럴 때만 문제를 내요. 근데 조금 어렵게 내면 바로 밑에가 아니고 밑에 줄에 좀 더 어렵게 내면 저 다음 단락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한참 읽으면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었네 라고 확인되는 경우 또는 앞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밑에 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관천숲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쭉 가다가 도깨비불을 봤어요. 도깨비불을 보고 멈칫섰다. 멈칫하였다. 이렇게 써. 근데 그 밑에 줄에 반가웠던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밑줄 치고 인물의 정서로 알맞은 거 나왔어. 자, 멈칫하였다. 도깨비불을 보고 멈칫하였다. 여기를 화자는 두려움을 느꼈겠군. 맞아요? 두려움을 느꼈겠군. 반가웠던 것이다 그랬잖아. 반가움이지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멈칫했는 거 두려움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밑에 반가웠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만 낸다 이 말이에요. 왜? 태클 걸어오면 반론 제기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우선이 눈이 많이 찼어? 그래. 그럼 보자. 같이 볼게요. 자, 기억. 어디 갔냐? 기억. 제목이 뭐니 이게? 두출발. 가볼게요. 자,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자, 기억번.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그까지 생각하면 씨발 배짜라 그래 그러면 됐어. 차라리 내가 씨발 맞고 말지. 차라리 죽고 말지. 더러워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졸려한테 좀 가격하게 했어요. 자, 설령 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그까지 생각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라 했다. 지금 뭔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뭔가 되게 두렵거나 벌받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 벌 준다고 하면 받지 뭐. 됐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라앉히려고 한다는 건 가라앉지 않은 거지 아직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응? 자, 앞뒤로 찾는 거예요. 이런 데 찾는 거야. 자, 기억부 읽어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가자. 어차피 여러분 풀었으니까. 자, 기억. 가정적 상황을 상정하여 돌아온다 하더라도 끊어. 이게 뭐야? 분석해와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야? 가정. 쓰시란 말이야. 가정. 이렇게 얘가 가정.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상정을 심리 앞에서 해소하고자 해소되었다. 맞아? 아니요. 그거는 알 수 없어. 해소하고자 뭐뭐 하려. 해소하고자 해당되는 거야. 맞는 말이죠? 자, 니은번. 자, 이 말에 근데 이 말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러시오?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인지 알고 그러시오? 그럼 내가 자세하니 나오고 갑시다. 꽃갈참봉에 나서면 이렇게 물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작가가 서술해 준 거예요. 응?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니은번 밑줄 친 거 보세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알게 된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자, 니은번 놀랐어요. 소문이 돌았대요. 근데 모두 다 알겠냐? 아니요. 모르지. 알 수 없어요. 모두 알 수도 있는 거고 화장실에서 똥 놓고 있다가 못 들은 새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면 어쩔 수 없는데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다음 줄일 수도 있고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 한 달락은 읽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밑줄 칠까요? 응? 치전이가 죽어서 놀란 소리도 그 중에서는 들렸다. 그럼 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죠? 그럼 모두 다 소문이 돼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자 틀렸든 안 틀렸든 틀리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문장만 여기만 했으면 맞다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한 줄 더 가시고 사실은 한 단락 정도 여기까지는 가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한 단락 정도는 읽은 후에 판단하자. 최소 한두 문장은 보자. 앞에 한두 문장 보자. 그 답이 없어. 그럼 한 단락 간 다음에 가야 되는 거야. 한 단락 정도 간 다음에 오자. 나머지 됐죠? 네. 나머지 안 볼게요. 디귿, 리을, 미음 안 봐도 될까요? 네. 우리 자 33번 가고 34번 조금 이따 할게. 하고 자 잠깐 쉬시고 34번 이어서 할게요.